잠에 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찍 깨는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50% 발생할 정도로 흔합니다. 일본에서는 약 13.5%의 유병률이 실제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도 17에서 23%의 실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은 여성과 연령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타났다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약 70%의 환자가 1년 정도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고 약 4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걸쳐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면 진정제의 처방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이라든가 문화적 영향, 성격적 특성 또는 생활환경, 약물이나 물질 남용 또는 다른 동반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면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면증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고혈압, 혈당 조절의 문제 또는 비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에도 손상을 주어 심근경색이라든가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짧은 수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력의 전환이라든가 단기 기억력 상실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며 인지기능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신질환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면증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측정하는 여러 검사 척도가 있지만 한국형 불면증 심각도 지수에 대해서 우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일단 다른 검사에 비해서 간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형 불면증 심각도 지수 설문은 불면증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수면 문제를 평가하는 도구로 총 7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점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잠에 들기가 어려운 정도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일어난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잠에 들기 어려웠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밤 동안에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밤에 깨어나는 횟수라든가 깬 후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자주 깨어나는 문제 등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평가 항목은 일찍 깨는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묻는 질문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의 질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면이 휴식으로 충분한지,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깰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어느 정도 자주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몇 달 이상 지속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로 인해 주간 기능이 저하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낮에 나타나는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총 7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8점 만점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내가 스스로 평가하였을 때 0에서 7점 사이로 체크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8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불면증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불면증의 정의 그리고 원인과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